네, 오늘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실 사단법인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한석구 사회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사회를 맡게 된 저는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한석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저희가 토론에 들어가에 앞서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보자 인사는 기호순으로 했고 마무리 발언은 역순화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번, 2번, 3번 추첨을 했었고요. 그래서 1번 추천자가 1번 의제, 2번 추천자가 2번 의제, 3번 추천자가 3, 4번 의제를 이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청중 질의와 답변 받은 순서 또한 추첨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그 순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1번 하신 분이 2번, 2번 하신 분이 3번, 마지막 순서에는 또 그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예정 시간이 120분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사용 시간은 총 108분으로 각 후보자별로 36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인사가 각 분으로 36분이고 의제별 정규 발표는 각 3분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여주친농연에서 내놓은 의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제별로 후보자들이 3분씩해서 12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분 오셨기 때문에 총 36분이 되고요. 이제 각 의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 후보님들의 정규 발표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상호 토론을 합니다. 상호 토론은 후보님들이 각자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후보당 전체 의제를 다 담기 어렵기 때문에 2개의 의제를 가지고 타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당 질문자 질문과 답변 시간은 총 4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답변자의 답변과 재반박 시간 동안 마찬가지로 4분입니다. 그래서 각 4분 4분에서 총 상호 토론에서 한 의제 우리가 8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중 질의 답변이 있는데요. 각 질문별 후보당 2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총 12분이고 청중 질의는 사전 서면으로 하며 2가지 질문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2분씩 해서 총 6분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토론의 진행 방식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공정히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체크하고 우리 발언자의 발언 종료 30초 전에는 벨을 울립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이 끝나면 바로 그 발언을 좀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토론 의제에 대해서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기본 토론 의제 4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각 후보 3분한테 이미 배포를 했었고요. 또한 이 후보님들이 이 의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여주시 친농인에서 좀 제출한 7가지 정책 의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의제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제 4가지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지속 가능한 한국 농업과 여주농업의 시대 정신. 한마디로 여주농업에 나갈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을 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의제 2번째. 지속 가능한 여주시 농업 정책의 기조와 방향. 좀 더 구체적인 거죠. 그러면 이 시대 정신의 기초와 우리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지속 가능한 여주 친환경 농업 세부 육성 계획. 그 중에서도 우리 친환경 부문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담는 것이고요. 4번째가 당장의 단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행정조직 개편 요구 그리고 공동 방제 문제 그 2가지를 크게 우리 여주친농연에서 제기해 주셨고요. 물론 이 외에도 단기 과제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의견을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네 가지 정도가, 요 네 가지가 오늘 우리 각 후보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여기에 담기지 못한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청중 질문을 받고 좀 부족한 부분은 또 토론 내용에 담길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의 진행 방식과 토론 의제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바로 우리 각 후보님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전 추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충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후보님 인사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 토론 들어가기 전에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친환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후보님들의 인사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후보님별로 인사 시간은 총 2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좀 유의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말씀 순서는 어떻게? 기호순으로 하고. 그냥 기호순, 인사 말은 이제 기호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양진 1번 이양진 후보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장 후보 이양진입니다. 이 더위에 농사 지느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친환경 농업 하면 저는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밥상 살림, 농업 살림, 그리고 생명 살림입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밥이 보약이려면 땅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이 건강한가요? 비료와 농약으로 범벅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람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병들어가고 있죠.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나서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친환경 농민분들이시죠. 자신의 삶을 돌보기보다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먹거리를 살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물론 인류의 건강, 우리 자손의 건강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주 예산을 살펴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정책 내용을 살펴보니 여러분들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주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여기 계신 친환경 농사를 짓는 여러 어른들과 함께 친환경 농사가 여주 전역에 펼쳐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이충호 자유한국당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 친환경 농업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후보 기호 2번 이충호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 현황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여주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량이 약 15,400톤으로 경기도 전체 출하량 77,900톤 대비 거의 20%에 달하는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234개 시군구 출하량 49만 6,400톤 중 청도, 해남, 서귀포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항상 돈의 여러 가지 현황 최하위만 보다가 1위를 보니 감격스러웠고 우리 여주의 친환경 농업인들이 새삼스럽게 존경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의 친환경 농업인 가족 여러분, 우리 여주 농업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여주가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저 이충호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 신철희 후보님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주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철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여주 시민 여러분, 여주의 농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주는 더욱 심각합니다. 쌀, 고구마, 땅콩, 인삼 등 여주하면 떠오르는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판매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주 농업에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친환경 농업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농업 정책은 친환경, 첨단 농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친환경 농업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의 발전은 농업인 여러분과 시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시간에 맞춰서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 의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우리 청주 서면질의는 접수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서면질의는 지금 나온 걸 가지고 우리 여주친을 추려가지고 두 가지 뽑아가지고 우리 후보님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순서가 첫 번째 의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충우 1번 이충우 후보님이 의견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의제에 대해서는 신철희 후보님, 그리고 3, 4번 의제와 청중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양진 후보님, 그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첨에 의해서 의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한국농업과 여주농업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이충우 기호 1번 이충우 후보님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여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쌀은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되던 명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많이 늘었으나 식생활 변화로 인한 소비 감소와 맞물려 재고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사 지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늘지 않으니 생산자가 공급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소득 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유기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량 생산이 아닌 고급화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품종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농법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단순한 사업 모델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의 친환경 농업 현주소는 결코 낙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주 친환경 농업에 대해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주 친환경 농업은 행정적으로 방치됐고 우리 여주의 친환경 농업인들 손으로 그런 쾌거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친환경 농업인 가족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주 농업, 경기도 농업, 나아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여주의 친환경 농업이 전국 4위가 아닌 전국 1위, 그리고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 메카가 되고 여주라는 브랜드가 안전한 먹거리의 보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의제 지속 가능한 여주시 농업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기호 2번 신철 후보님께서 정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바뀌었어요. 3번하고 2번.
기호 2번 신철희 후보님이 아마 2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아까 요 이해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아까 각 의제별로 후보님들 순서만 맡기고 의제별로 진행하는 걸로 제가 그 진행방식 설명할 때 제가 좀 잘못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한국농업과 요즘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세 후보님이 다 발언해 주시고 이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기호 6번 우리 신철 후보님의 정의 발표 있겠습니다. 의지 1번입니다. 지속 가능한 한국 농업과 여주 농업의 시대 정치는 지금 이 토론회가 친환경 농업 관련한 토론회여서가 아니라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리 농업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친환경 또는 첨단 농업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당연히 여주도 이 방향으로 친환경 첨단 농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결국 사람이 짓는 건데요. 근데 여주는 고령화, 농민들의 고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친환경 농업을 창업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지원센터 건립도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이 절반인데 기여에 비해서 대우가 그동안은 아주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한 사람의 농업인으로서 대우받고 또 재교육받고 또 선진 농업 기술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판매 유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유통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브랜드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이나 공공기관의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일정 부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시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민관학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민 여러분들과 시와 그다음에 또 첨단 농업기술의 개발과 발전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 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여주의 농업이 친환경 첨단 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이양진 후보님의 정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속 가능한 한국 농업과 여주 농업의 시대 정신. 저는 이제 정신이 뭘까 싶습니다. 정신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런 의제를 딱 받자마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친환경 농업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행농업 하신 거죠. 비료 뿌리고 농약 뿌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더운 날인지 쓰러지셨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친환경 농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는 또 내 손자는. 그런데 이 먹거리가 오는 땅의 중요한 것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신 것 같아요. 우리가 친환경으로 간 것이 예전에는 농약도 안 뿌리고 비료도 안 뿌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농약과 비료 뿌리지 말자는 게 친환경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려고 할까요? 뭔가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시장 경제에 의한 반성 아닌가 싶습니다.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한 또는 더 때깔 좋은 것 이런 건데요. 먹고 살면 되지, 함께 살면 되지, 그리고 더불어 살면 되지. 그리고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살아야 되지, 내 다음 세대도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이 아마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시대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단순히 농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농업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가 되고 배움이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이 친환경 농업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의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한국 농업과 예주 농업의 시대 정신. 사실 이제 굉장히 포괄적이고 딱 뭐라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후보님들께서도 답을 하시는데 많은 고심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중 우리 여기 계신 회원님들도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우리 정책 발표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제가 지속 가능한 여주시 농업 정책의 기조와 방향입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의제 부분들이 이제 좀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잠깐만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아마 우리 친환경 농민들이 주로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지속 가능성.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다음 세대도 농사를 짓기 위한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가. 특히나 최근에 어떤 먹거리를 중요시기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요시기는 것이 요즘 농업의 큰 흐름입니다. 아마 많은 농업인들이 이제 그런 어떤 농업의 가치가 다시 되살아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 농업의 전체 기조와 방향이 잡힌다고 했었을 때 지속 가능한 여주시 농업 정책은 어떤 기조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 후보님들의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에 대해서는 먼저 기호 6번 신철희 후보님부터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제 2에 대해서 이제 주신 질문지에는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행정 조직 개편, 농민과의 소통, 중점,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겠죠. 예산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액 액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예산 확대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여기 또 참고하라고 주신 문건에 보면 시청 내 친환경 전담과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친환경 전담과를 구성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친환경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농민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 농업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시민청원천이라는 그 공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주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도 모든 시민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1000명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그 제안에 대해서 시장이 반드시 답변하고 일정 수를 채우게 되면 그 제안자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그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시 조례안으로 상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농업인 여러분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농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이 그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의 주체이신데요. 실제로 시보다 더 중요한 주체이신데 주체의 의견이 빠진 어떤 정책이나
정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났나요? 30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 육성 방안은 특히 이제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청년층의 많은 유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취업을 시에서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재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해서 친환경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호 2번 이항진 후보님의 정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의제도 제가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여주시 농업 정책의 기조와 방향입니다. 지속 가능이라는 하나로는 계속 이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받으시거나 농업 정책을 펼칠 때 여주시에서 초청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먼저 어떤 일이든 살림살이를 하려면 어머님들이 아버지가 갖다 주신 또는 어머님이 번 돈을 갖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내 자식은 기르기 위해서 교육비는 얼마야 되고 생활비는 어떠해야 되고 또 내 자녀의 또 미래를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주시 예산도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농업 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시나요? 초청 받으셨나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정생활을 꾸릴 때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옆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 가정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한 여주시 농업정책을 펼치려면 첫 번째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되돌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선거 때문에 이 토론회 하잖아요. 그런데 여주시장이 아무리 오래 해봐야 3선 연임제 때문에 12년밖에 못합니다. 짧게는 4년, 잘해봐야 8년, 더 잘했다 그래야 12년, 절대 못합니다. 그 다음엔 다른 분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 농업을 종사하시는 어른들 몇 년 종사하셨습니까? 30년? 20살 때시면 30년 50살 되신 거예요. 60살, 70살까지 하시면 50년 동안 경영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삶의 노하우가, 정책의 노하우가,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꿈이 있으시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혈기도 왕성하지만 나이 드실수록 점점 우리 관계,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점점 깊어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속가능한 여주시 농업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예산도 농민에게, 정책 내용도 농민에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산,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의 논의도 농민에게 그렇게 위임시켜드리는 것이, 단 위임이 아닙니다. 되돌려드리는 것이 주인에게 당연히 주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는 지속가능한 여주시 농업정책의 기조이고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의제 두 번째에 대해서 기호 1번 이충호 후보님의 정리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당연히 예산 편성이나 조직 개편 등 규모에 맞도록 잘 편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축소됐다가 2016년도부터 다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 2조 원에서 한 4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농업 전망 속에 어떻게 여주의 친환경 농업을 키워나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여주의 농업 분야 공약으로 여주 농특산물 유통공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여주 농특산물 유통공사가 여주의 친환경 농산물을 위해 아주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주 농특산물 유통공사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 농특산물 유통공사는 우리 여주 농특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전담하고 책임지는 그런 조직입니다. 우선 여주의 모든 농특산물을 아우를 수 있는 공동 브랜드를 론칭하고 인터넷 쇼핑몰 개설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 도매시장, 일반 소매 등 판로를 여러 방면으로 다각화하고 나아가서는 수출길까지도 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류나 주류, 면류, 떡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상품을 다각화할 것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공사에서 체계적인 수급을 위해 정확한 시장 정보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농특산물 유통공사가 설립되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두 번째에 대해서 세 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철희 후보님은 예산적인 필요성과 친환경과 신설에 대해서 하시고 특히 제한제도 그리고 좀 적극적인 농민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그러니까 청년층의 유입이 좀 필요함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양희 후보님은 주택의 권한, 요즘까지 얘기하던 그 거버넌스겠죠. 농민에 대한 참여, 지속 가능한 참여가 보장되는 그런 행정의 필요함을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충 후보님은 여주 농특산물 유통공사 통해서 공동 브랜드 그리고 수출 가공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특별히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여주 친환경 농업 세부 육성 계획입니다. 아마 후보님들도 느끼셨을 거고 청중 우리 계신 분들도 느끼시는데 이게 딱 사실은 뭐 정시 그리고 장기 계획 또 중단기 계획 이런 것들이 딱딱딱 명확하게 구분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들이 말씀하실 때 구체적 공약 내용들 또는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이 좀 호재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만큼 이 농업 부분들이 많이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예주농업에 들어가는 친환경 구체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육성 계획을 펼칠 것이냐 당장의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예주 친환경 농업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에 대해서 우리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어제 세 번째에 대해서는 먼저 기호 2번 이항진 후보님이 정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여주시 농업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세부 육성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예산에 대한 편성도, 조직에 대한 편성도, 그 내용도 농업인 여러분들께 실제는 당연히 요구하셔야 될 권한을 되돌려드린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겁니다. 관행농을 다 하셨어요. 관행농. 근데 누가 땅 사시거나 임대를 하셨단 말이죠. 저도 이거 실제 가까운 분이 친환경 하시고 경험한 건데 그런데 옆에서 농약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농약이 일로 들어오니까 친환경 인증 포기당하시는 거예요. 친환경 하시려면 몇 년간 노력하십니까? 3년? 아닙니다. 한 5년 이상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분이 계속 농약 뿌리면 비산한 거 이야기해서 그렇죠.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옛날에 관행적으로 뿌렸던 농약은 어떤 건 분해되는데 50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문제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땅을 임대했거나 또는 구입했는데 갑자기 그 땅에서 옛날에 그분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농약이 나온다면 이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공적기관인 여주시에서 보상해줘야 됩니다. 사회적 보험으로.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드려야 생산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인들이
생산을 하면 그래도 나는 부자는 안 돼도 살 수는 있어를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냐가 정책 당국의 고민이고 실제 지원이어야 됩니다. 근데 생산을 하셨어요. 근데 판로를 개척해야죠. 그 판로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식 개선, 인식 전환해야 되는데요. 우선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급식이 아닌데요. 고등학교까지도 실제는 친환경 급식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거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가 튼튼해지는 거 보고 나도 그런 먹거리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점점 번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줄이겠습니다.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을 할 때 부닥치는 문제가 정책적으로 지원돼야 된다. 그래서 땅에 대한 문제, 여의치 않은 농약이나 주변 문제에 대한 것 반드시 공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또 생산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뿐 아니라 필수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이충호 후보님의 의제 3번에 대한 정리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정책, 기조 뭐 이런 걸 얘기하셔가지고 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 2017년 통계 자료를 보고 우리 여주 친환경 농가 수는 경기도에서 5.1%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하량은 경기도 내 최고인 2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친환경 농가 대비 0.5%에 불과하지만 출하량은 전국 물량의 3.1%에 이릅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의 친환경 농업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매우 큽니다. 다른 지자체의 농가들에 비해 단위 면적당 출하량이 높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 친환경 농업인들이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가 국내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주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태까지 적절한 행정력이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성장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여러분, 우리 여주가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메카를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적극 대화합시다. 저는 친환경 농업의 목표 설정과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방안들은 친환경 농업인 여러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 육성, 생산자 육성 방안, 우럭이 농장 및 유기자재 대책, 친환경 농업 기반 마련 등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 적극 수렴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선다면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신철희 후보님의 정리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주의 친환경 농산물 점유율이 2%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전국 10%에 비해서 이충 후보님께서 단위 면적당 출하량은 높지만 여주 전체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 비해서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안에 전국 평균 수준인 10%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와 여주대와 또 협력을 해서 친환경 농법을 교육시키고 청년 농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렁이가 친환경 농법에 매우 중요하게 이용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마을 또는 단지 육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근 관행 농가와의 마찰을 줄이고 또 효율성에 있어서도 농사 짓는데
효율성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또 정보도 교류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마을이나 단지 육성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은 농부들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세권에 첨단 농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직접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농가공 단지를 조성해서 남아도는 농산물을 재가공해서 판매 유통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친환경 농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의제 내용들이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후보님들이 답을 안 하시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구체적인 당면한 단계 과제입니다. 통상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면 이 구체 정책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의제 네 번째에서 우리 청중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 여주친농에서 제기하는 것은 가장 크게 의제 단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그 행정조직이 치상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치상농업과를 좀 신설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상농업을 책임지고 또 예산도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여주에서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여주뿐만 아니라 여주 같은 사례를 또 극복한 시과 같은 또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의 문제, 특히 이제 비산으로 인한 오염이나 항공방제들이 항상 우리 지상농가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좀 추경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참고로 우리 여주친농연에서 우리 여주시장 후보님들에게 7가지 정책 제안서를 또 별도로 주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농업과 신설과 사치농정, 시장직 속의 사치농정위원회. 아까 세 후보님 공통적으로 농민들의 이 농경 참여를 보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여주시 농업을 방향을 친환경 생태 농업으로 방향을 잡자. 세 번째는 이 친환농산물 판로 관련된 유통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하자. 네 번째는 여주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여주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후보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학교 급식, 공공급식들을 좀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GMO가 아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청년 대책.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성농업인을 좀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와 그 시청 내 전담 인력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자.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외에도 이 일곱 가지를 또 강화하셔가지고 아마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제 네 번째 순서에는 기호 2번 이충 후보님부터 정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경희 후보께서 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 처음 당선되셨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읍면동별 그 상담소 폐지 문제로 인해서 농업인들하고 여러 가지 부딪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 여주시 행정조직 현실과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 농업팀 할지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주의 친환경 농업이 가능성을 외면하고 진행한 탁상 행정이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도 있다시피 시청에 친환경 농업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여주 농업이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이 되면은 시청 조직을 여러모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우리 친환경 농업팀을 다시 부활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자 한 명이 친환경 농업을 관리하고 육성하겠다는 건 좀
어불정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친환경 농업회에도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좀 강화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친환경 농업팀 부활도 적극 수령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순수하게 진짜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 여주농업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반 다른 농업에 관한 정책은 시청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우리 농업의 문제가 정말 여주시 행정과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소통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 분야별로 우리 장목반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은 그 장목반별로 우리 공무원 담당 직원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뭐 한번 자리 옮긴다고 바뀌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 한 10년간은 서로다가 상호 얘기를 하면서 농업 발전을 위한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해서 시장이 그 안을 접수받아서 여러분들 제안 여주시 행정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런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농업인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본 신철희 후보님의 정기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시청의 친환경 농업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 농업팀을 부활시킨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관주도로 가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50여 개의 연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안에도 이제 친환경 연구단체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비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홍성이나 인근의 원주에 친환경 협동농장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도 이런 협동농장을 결성을 해서 스스로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일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관행농가와의 마찰, 그 다음에 인증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약이나 제초제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펜스를 지원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 용수에 농약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이런 것을 좀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행도열병 방제를 유기자재로 전환하는 것은 친환경 농가뿐만 아니라 관행농가 자체의 소득과 토질 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유기자재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폭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이양기 후보님의 정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하신 의제를 한 번씩 더 읽는 것은 저도 한번 상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당면한 단기 과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단기 과제란 바로 해야 할 일을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새로 바뀌면 즉시 해야 할 일이 뭐니?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문건을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의 친환경 농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요구가 친환경 농가에서 적극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은 팀 체제이고 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팀을 해체하고 담당자
1인을 두고 있습니다. 시청 친환경 농업과 신설,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팀 부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걸 뒤에 여러 가지 얘기 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농정에 대한 전문가가 과연 누구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또 정책에 대한 제안 7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토론회를 오기 전에 이걸 읽으면서 제가 공부한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공부한 거죠. 제가 아는 거죠.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당면한 단기 과제를 제가 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지난번 농민단체 협의회와 토론에서 나온 의제에 대하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농정국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된 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농정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러면 여주시가 농정국이라는 국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현재 여주시에서는 전체 3개의 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개발국, 그 다음에 안전행정, 안전행복복지국, 창조도시 사업국이 있는데요. 창조도시 사업국은 임시국입니다. 여주는 3개국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2개국만 있게 되어 있고 행정주식. 그래서 농정국을 하기 위해선 창조도시 사업국을 폐지하고 농정국 신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릇이 없이 내용물을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이 바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되지 않고는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정책을 담을 수 없겠다 싶어서 저는 전격적으로 이런 조직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의제 4번이 우리 후보님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행정주의 개편과 우리 친환경과 신설, 왜냐하면 우리 세 분 모두가 우리 친환경업은 앞으로 방향이 되어야 된다. 방향을 담당해 나갈 우리 관련 조직과 그 조직에 대한 예산들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은 우리 의제별로 우리 후보님들과 상호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의제당 2개의 질문을 타 후보에게 할 수 있고요. 총 시간 4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을 하시는 분, 또 재반박 하시는 분, 또 답변하시는 분, 또 반박하시는 분, 거기가 총 4분씩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감안하시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네, 우리 순서는 우리 지금 우리 신채 후보님부터 하면 되죠. 그대로 오죠. 그대로 순서 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기호 2번 이충 후보님부터 우리 상대 후보에게 전체 최종 2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우리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책 1, 2, 3, 4, 5, 6, 7다 보셨죠? 다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꼭 새로운 시장은 지켜달라, 그리고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주 농업이 더 발전되고 여주 농민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토론회를 수차례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지역 상권 살리기 쪽에서 세 분이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여쭤보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안 해준다는 분이 없어요. 전부 다 들어드리겠다. 뭐 예산이 전부 다 얼마 들어갈지 못 따져봤지만 전부 대답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쨌든 행정에 있어서 좀 지금보다는 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꼭 이행을 해야 되고 최대한 뭐 이행을 못할 것 같으면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행을 못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려서 시민들과 이렇게 진실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정말 시작이 되면은 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해서 꼭 이행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은 미리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 중에서 우리 친환경 여주에 생산되는 농산물로 우리 공공급식을 전면 실현하자. 이런 거 참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허용되는 예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좀 확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분 우리 후보님께도 아마 제가 여쭤보면 당연히 하겠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실현 요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양진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학교 급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친환경 학교 급식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 그리고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관련된 모든 기관은 거기까지는 의무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친환경에 대한 급식은 뭐 좋은 먹거리 주고 몸이 튼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급하지 않으면 친환경을 하시는 우리 농민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 토대가 사라집니다. 이 토대를 사라지게 하면서 어떻게 정책 수행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이 친환경 급식 자체를 여주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친환경 함께 하시는 우리 농민 어른들하고 상의해서 또 남을 수도 있어요. 많이 생산하면. 그러면 타도시까지 어떻게 넘어가게 할 거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이 2,5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2,500만 명에게 우리에게 좋은 쌀, 고구마, 땅콩, 또 뭐 가지, 뭐 수많은 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학교에 우선. 그렇게 하여 여주의 농가가 하나, 둘, 셋 계속 친환경으로 확대, 변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농업살림, 생명살림, 그리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미래의 정책이겠다. 그 첫 뿌리는 친환경 농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여주시뿐만이 아니라 여주시를 넘는 수도권 2,500만 인구에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닙니까? 같은 당에서 당선된 시장 후보들에게 이야기해야죠. 오늘 사실은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여주를 방문해서 그 연설에 함께 있다 보니까 제가 헐레벌떡 껴왔는데요. 도지사에게도 얘기해야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공공기관에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단체 급식하는 그런 쪽에다가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점점점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 정신이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산업도 친환경 농산물의 어떤 단지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신진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진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무소속인 저는 별로 하시는 일 없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당 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특별히 더 우대하고 더
더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경기도 도지사는 특정 당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경기도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당의 다른 당 출신의 지자체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이 타당하고 지원해야 될 일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고요. 대부분 그렇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당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우대하는 것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은 당연히 시행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여주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한지 또는 이양진 후보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여주 친환경 농산물이 충분히 생산돼서 남는다면 당연히 그 뭐 인근 시군으로 그걸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최단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의 급식이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 더 시급하지만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도 당연히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겠고요. 좋은 식품을 드셔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당을 지정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그걸 이용하도록 하고 여주에 있는 많은 식당에게도 친환경 농산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았나요? 네, 시간 좀 남았죠. 예, 1분 남아 있습니다. 1분 40초 남아 있습니다. 저희 뭐 이렇게 다 전부 잘하겠다고 다 말씀하시죠? 그 중에 이제 저는 우리 여주가 정말 여성들이 대단하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 농업인들 진짜 서방님 자식 챙겨야죠. 들여나가 일해야죠. 또 우리 봉사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아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마을에 가면은 우리 분녀회장님들 또 마을을 이끌어 가시면서 각종 단체 봉사활동 다 나와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 우리가 진짜 적극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주시장이 되면은 우리 여성 농업인들과 별도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도움이 되는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든 우리 여성 농업인들 좀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질문자 순서가 교육원 신철 후보님인데요. 고전에 저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두 후보 모두에게 할 수도 있고 한 후보에게 집중 좀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질문자가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의지와 상관없이 질문을 각자가 2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만 4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권 신철 후보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학교 급식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구체적인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 유통 또는 브랜드화에 대한 어떤 후보님의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진 후보님. 예, 그러면 이양진 후보님 먼저.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화라고 표현하셨어요. 브랜드는 뭡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특정하려고 하는데 삼양하면 라면, 그죠? 그런 거 생각 나잖아. 그런데 브랜드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급식을 의무화하면 거기에 브랜드가 필요 없어요. 오직 생산자가 누가 했는지 안전한지를 추적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새가 못난 건 못난 대로, 잘난 건 잘난 대로 그렇게 소비시켜야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깔 좋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또 다른
농약 뿌리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 먹이는 것이, 먹게 하는 것이 사실 친환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판매와 유통을 브랜드화하겠다는 개념 자체는 시장 경제화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신철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전 저는 이재명 도지사 후보와 함께 정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 정책 협약식의 내용은 바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게 명기화되어 있고요. 넌 GMO, GMO는 안 된다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 여주처럼 규제를 받는 이런 지역에서 농민들을 살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정책적 각성에 따라서 이런 협약식을 맺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가 누가 되든 어느 당이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정 철학이고요. 그 국정 철학에 따라서, 국가 철학이죠. 그거에 따라서 도의 철학이 나오고요. 도 철학에 따라서 함께 협업하는 시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당이 무슨 정책을 하겠냐는 것은 정책적 입장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집단적이고요. 또 부분적으로 누군가를 옹호합니다. 저는 관행용을 옹호하지 않고요. 또 시장화된 여주시 농업정책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금 전에 신철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제 입장과 그리고 금방 협약식 맺은 것과 비교해보면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이충호 후보님의 답변이겠습니다. 예. 여주시장 이양진 민주당 후보 안 되면 여주 망하겠네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살았는데요. 예? 자기 당 대통령 함께하는 당만 돼야지 우리가 삽니까? 그건 좀 말씀이 과하신 것 같고, 저는 아까도 우리 농특산물 유통공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남 농협에서는 가보니까 가지를 이렇게 선별해서 판매하는, 거기 강남 농협 유통공사를 한번 거기서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일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주에 왜 이렇게 농민들한테 이렇게 좀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을 왜 진작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인도 혼자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그 생각도 했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여주 농산물을 처음 아우르는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어쨌든 시 재정이 투입되는 이렇게 책임지는 이런 공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아마 다소나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게 만들어지면은 특히 우리 친환경 농사 짓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주 농산물 그동안에 쌀 농사 열심히 저도 지금 RBC에서 판매 책임지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는 여주 농산물 판매 시장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시장이 다니면서 제가 자유한국당 후보라고 자유한국당 후보 당선되면 거기 가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우수성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이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대도시에 그런 판매망도 구축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농사 짓는 데 대한 지원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드릴 거고, 또 농산물 판매 정말 걱정 없도록 할 겁니다.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면은 다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충호 우리 여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주 후보님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업에 진보 보수가 있나요? 안전한 먹거리 길러서 먹자는데 이 이념이 뭐 어떻게 개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양주 후보님 보니까 특유의 한가르기 태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관행 농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행이라는 말 자체로 그대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걸 하루 아침에 어떻게 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관행 농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적으로 돌리고 뭐 배제를 하실 것입니까? 관행 농가도 껴안고 가야죠.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지만 하루 아침에 정책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관행 농가도 껴안고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것이 시장과 시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마지막 신문자입니다. 주 1번 이양진 후보님의 질문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질문자를 우선 이충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신철희 후보님께서는 관했어요. 오늘 주제 내용에 나와 있는데 내가 친환경 농업 하다 보면 옆에 관행농이 농약을 뿌리는 것 자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친환경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사실은 관행농과 친환경 농업과의 구체적 충돌이 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우선 요 답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많이 걱정이죠.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웃 서로 농업인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안 좋은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정신을 좀 서로 가졌어야 되는데 좀 우리 여주 시민들이 좀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어느 쪽에 진짜 한 편만 들을 수도 없고 또 이런 심정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신철희 후보 친환경 농업 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막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친환경 농업이 우리가 유기농 그리고 농약 안 뿌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상황을 저도 한번 유심히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제안 주시면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제가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예, 아까 답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농가가 뿌리는 농약이나 제초제가 침투하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데 시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관행농가가 유기자재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좀 더 근원적으로 관행농가의 마찰을 줄이고 좀 마음 편하게 친환경 농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은 여기에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관행 도열병 방제를 유기자재로 전면 전환하여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여주농업 이미지를 제거하고 대책을 세우면 된다. 이게 여기 이제 사실 친환경 농업인들께서 저한테 보조자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논두렁 제초제 살포는 농업인력 노령화로 부족하여 뭐 이러면서 이걸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굳이 그거는. 근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웃한 농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분들과 누군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농사 짓다 보면 너무나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다면 그분이 옆에 계시면 누군지 찾는 것은 그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시는 그분들께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관련한 조직을 너무 축소해서 그런 업무를 못 보는 거죠. 공공조직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런 공공조직의 확대 개편, 효율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까 농정국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옆에 계신 이충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이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왜 중요한지, 조직 개편의 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은 우리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시장이 바뀌면은 시청 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다가 조직 개편에서 조직이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그런 관련된 분들께서 많은 이의를 제기해 주셨고 또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 여주 농업의 발전도 방향도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주 시청이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그리고 정책 개발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주에서 25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6년, 7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고 근데 공직생활을 해보면서 저는 우리 여주도 진짜 필요 없는 부서, 야마드는 인력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할 일 없어서 노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 과감히 정비하고 진짜 여주에 필요한 그런 공무원들 뽑겠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 잠깐 말씀드리면은 계약직,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많이 뽑을 생각입니다. 지금 행정직 공무원보다. 농업 관련 제가 아까 유통센터 만들겠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유통의 전문적인 공무원, 전문가 이런 공무원을 뽑아서 행정을 아우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친환경 농업에 관한 이런 전문가도 진짜 우리 여주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행정도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 계약직으로 뽑아서 그런 분이 행정을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서 뒷받침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현직들만의 그런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과감하게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우리 여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꼭 실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이양기 후보님은 질문을 2개 해주셨고요. 비상 문제와 갈등의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조직 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그리고 이충호 후보님 같은 경우는 EM의지 그리고 신철희 후보님 같은 경우는 브랜드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충호 후보님하고 신철희 후보님은 일단 한 가지씩 질문을 일단 더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려면 지금 가능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신철희 후보님 없으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충호 후보님도 예. 저는 질문보다도 진짜 이 자리에 같이 이제 3분 시장 후보님 계시는데
어느 분이 진짜 당선되더라도 우리 여주 농업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많이 하고 고민도 듣고 그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땡 쳐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두 가지 질문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번 다 할 수 있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청중 질문 순서입니다. 청중 질의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난 토론하는 내용 중에서 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엄기영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광역 살포 문제입니다. 각 지역 농업에서 우리 헬기가 들어온 광역 살포기로 이 화학농약을 살포하고 있어가지고 이 농약 비산으로 인한 지상 농업인에게는 인증 취소라는 커다란 위협이 됩니다. 시청의 지도로 생태도시 여주건설을 위해서 지상농업지구 지정을 통해서 친환경 제재를 살포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논두렁 제출의 살포를 금지하고 대행해주는 그런 실천적 의지를 갖고 지상농업을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리해드리면요, 두 가지가 섞이는 내용입니다. 당장의 문제로서 이 광역 살포로 인한 이 비산의 문제, 인증 취소의 문제, 후보님들께서 관계개선 문제에 포함하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증 취소가 위협이 되는 항공 방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해법으로서 시 지원으로 친환경 제재를 공급하고 그것을 이제 약재를 대체하는 거죠. 또 하나는 논두렁 같은 경우는 우리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유인력들을 활용한 사업들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살포 문제와 인력지원센터 문제를 우리 살포와 우리 논두렁 같은 경우 예를 들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신세계 아울렛 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예주에. 시청 농산유통과가 아닌 도해진흥팀이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여주에 실제 농사 짓는 농업인이나 친환경 농업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는 로컬푸드의 참여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제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그 계획 수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이, 일단 그 질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준식, 우리 경기도 진동위 회장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여주시에도 이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하기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유통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과 물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전문가들이 전담하면서 더 경쟁력들이 더 제고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예로서 완주 로컬푸드라든지 인근에 있는 양평지방공사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 농민은 농사에 전념하고 안심하고 농사 짓고 이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2차 지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유통센터 같은 기관 필요하지 않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묶어보면 이 광역 이 살포로 인한 비산의 문제 이에 대한 해법들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유통 활성화까지는 좋은데 유통 활성화와 함께 거기에 농민들의 의사결정권들을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는가. 그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들 일단 질문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역순으로 우리 이항진 후보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먼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인증취 광역 살포에 따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광역 살포에 대한 어떤 문제든
그 여주시가 책임지고 해야 돼요. 이게 답이어야 돼요. 이걸 농민에게 책임을 묻는 순간 이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는 여주시가 책임지고 이게 그런 구체적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제재를 옆에 있는 농민들께 좀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비싸면 저희가 보조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 할 수 있어요. 그거 벌레 꼬인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설득시키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결국 안 된다. 그 보상해드려야죠. 친환경 어떤 이 농민께서 손해 안 보게끔 보상해줘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보다 더 큰 어떤 합의가 있어야 돼요. 방제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먼저 논의를 해야지 이게 뒤가 풀립니다. 방제에 대한 원칙. 첫 번째, 어떤 행중은 이렇게 방지하고, 이렇게 방지하고. 이 방제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인근 농민에게 피해 보상이 없도록 하고, 피해를 줄 경우 그 방제는 중단하고 새로운 방제를 모색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배리 울려서 다음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로컬푸드 매장에 뭐 참여하시다 그랬는데 이거는 판매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판매. 아까 금방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센터 만들고 그쪽으로 보내시면 다 판매해드리겠습니다. 그 로컬푸드 매장 제가 같이 가봤거든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하려고 뭐 사람 모으고 뭐 판매하고 재고 엄청 머리가 아프고. 판매는 우리는 생산만 할 때 판매는 관에서 하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이충호 후보님. 예, 광역살포에 대해서는 이양진 후보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정말 좀 어떤 친환경 농업인과 서로 갈등이 없는 정책 이렇게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는 저도 두 번 입으로 가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고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진짜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그런 몇 개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우리 여주 농업인단체에다가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거 판매하는 뭐 근본 취지가 있을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이렇게 여주시에서 맡아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향선에도 이제 어쨌든 도로공사에서 줘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즘에는 뭐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뭐 여주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가면 어쨌든 문 닫아 있고 어떤 데 보면 여주 게 아니고 뭐 정말 딴 데 게 많이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행정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여주 농업인들에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는 제가 이제 제일 농업인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걸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반드시 여주 농특산물 유통공사 만들어서 생산부터 생산은 농민이 한다지만은 생산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내년에 무슨 마늘값이 이렇게 너무 풍작이 돼서 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농산물 그런 정보 많잖아요. 그런 걸 미리미리 예측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특히 우리 여주농산물 우수성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또 공동 브랜드 만들어서 아주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태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살포에 대한 문제는 뭐 사회자님과 후보님의 의견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친환경 제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게 결국 관행 농가와 친환경 농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단지를 만들어서 좀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농민은 생산에, 그 다음에 판매는 아니나 농협이 분담하는 것, 저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주에서는 잘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또
로컬 푸드 판매장,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면서 이게 비록 소규모지만 스스로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서 빵이나 과자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소박하지만 농산물과 더불어서 판매하고 그걸 또 인터넷으로 전국 각지에 또 보내고 또 거기가 또 그런 판매장이 지역 사랑방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본적으로 판매와 유통은 시와 농협이 담당하되 원하는 분에 한해서 그것을 판매장을 만들고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약간 남아가지고 근데 이게 청중 신문에 들어왔는데 이건 꼭 좀 필요한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의 좀 양해를 구하고 질문 한 가지만 더 답해 주시게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인자 박원준 씨가 우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화로부터 소외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후보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의 제일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소득 문제도 있지만 이 교육의 문제, 문화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화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점점 더 열악해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많은 농민들이 일을 원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로부터 소외된 우리 농민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농촌의 어떤 문화 발전에 대한 우리 후보님들에게 무엇인지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답변은 우리 신철 후보님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 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아침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관광버스 떠나는 곳에 가서 인사드리는 것인데요. 전국 각지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아마 1년에도 몇 번 가시니까 몇십 년 다니시다 보면 전국 안 가보신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관광도 중요하지만 여주 내에서 기본적인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여주에 영화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영화 관람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자주 하는 문화생활, 여가생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영화관을 여주에 만들어서 인근 이천이나 원주에 가지 않고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여주 아트센터를 건립해서 순수예술, 공연에 대한 여주 시민들의 욕구도 충족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르신들과 농업인들에게 그 문화복지 카드를 지급해드려서 그래서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그런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의식주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잘 즐기는 것이 삶의 질과 아주 직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문화생활도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호입은 이충호 후보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우리가 좀 생기고 있나 봐요. 옛날에 그동안에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어디 극장병 가고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 여주 시민들도 여유가 생기고 좋아지는 현상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어릴 때 계속 여주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었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특별히 여주에 문화생활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후보님들 대부분 보면은 그 여주 아트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여주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주제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국악당에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문화 공연, 영화 상영도 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세종국악당 비싸게 돈 들여서 짓고 나서 한동안 이렇게 뜸할 때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하루도 쉬지 않게 여기 이런 곳에서 당장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식전 일본이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저 아트센터를 만들어서 진정한 여주 시민들이 문화활동에 이렇게 너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정책 장기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로부터 소외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영화관, 쇼핑센터, 음식점, 도서관, 이발소 가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제 면에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움이 뭘까 이런 생각인데 사실 목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제가 생각에 면별 목욕탕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노인 되시면 참 죄송하지만 목욕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면별 목욕탕이 좀 시급하지 않냐. 목욕하고 나오면 도서관에서 그 영화관도 되거든요. 조그만 작은 영화관도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 해설사분도 있고 그럼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서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동 마을 마실방 같은 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에 대한 얘기는 하나 이제 연결 목욕탕이나 도서관을 중심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거 무엇 때문에 이럴까? 도시는 어떨까? 도시는 어떻습니까? 영화관 갈래도 뭐예요? 전철 타고 쫙 가거나 자기 옆에 쇼핑센터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가요? 그래서 문화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문화의 혜택을 받는 엄청난 노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들어가봤더니 이동의 문제예요. 이동의 문제. 저는 면별 목욕탕과 도서관도 또 바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어떻게 농민들께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느냐. 술 한잔하고 깊은 산속에 계신 분 어떻습니까? 그 대립이 어떻게 하십니까? 술 한잔 먹기가 겁나니까 사실은 음주하시다가 나는 떨어지시면 좀 계시거든요.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문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1,000원짜리 1,000원 또는 100원 택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 하는데 노인들이 편하게 100원만 내면 200원이죠. 갔다 올 수 있게 또 술 한잔 먹고 갔다 오실 수 있게 하고 이런 이동의 문제가 근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후보님이 공통적으로 좋은 답변 주신 것 같고요. 이 문화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답변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이제 문화적 소비의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농촌에서 소비자로서 문화에서 소비자가 아닌 어떤 우리 개성과 창조의 측면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이번 시장 선거 과정 속에서 논의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그 청중지리가 원래 그 3개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반드시 꼭 직접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꼭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직접 한번 듣고 한번 우리 후보님들의 답변을 간략하게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금당리에서 온 이양희입니다. 그 로컬푸드 매장이 이제 그 42번 전용도로에 그 허가 나서 전용도로에 처음 허가 나가요. 여주시에서. 근데 그게 처음에 로컬푸드를 붙였다가 요즘에 한식 뷔페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문제점 없고 하나 여주시에서 지금 택지 개발하고 있는 역세권에 로컬푸드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주 여기 눈에 보이는데 버스 타고 30분을 기다려야 되고 30분을 가야 버스를 갈아탑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인 내가 기술센터에서 가공학과도 다니고 친환경도 다녀요. 근데 거기 오신 교육하시는 교육관님 얘기하신 거예요. 1시간 먼저 타고 왔다 이거야.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 타고 30분을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터미널 가서 버스를 바꿔 타고 여주대학교 앞에 오니까 1시간이 다 간 거예요. 대중교통이 뭡니까? 대중이 편하게 옮겨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전철역 옆에 그게 아마 직선거리로 제가 볼 때 1km 내외에 맞는데 범면을 통해서 인도를 개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거리에 차가 정차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해남시, 여주 시민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 만원더 버튼도 거기 가면 택시 안 타고 나면 못 와요. 전철 타고 가서 택시 타고 올 것 같으면 뭐로 전철 타요?
보도는 해주는데요. 지하철역이 보이는데 30분을 뺀 돈을 시가 어디 있어요? 보도를 빠주시면 남겨주세요. 세 분 중에 누가 내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주시입니다. 네,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고요. 역세권의 로컬 푸드 매장을 설립하는 문제와 그리고 교통 문제, 그쪽 이제 전철역과 우리 전철역 주변의 인도 그리고 버스 문제, 그거를 같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이충호 후보님부터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제 도시개발 전문가다 이러고 이제 막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적으로도 도시개발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 역세권 사업 승인하는데 경기도에 있을 때 좀 관여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지금 어떤 이제 개발 계획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여주역 바로 맞은편 앞쪽에다가 우리 여주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로컬푸드 매장 설치하는 거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교통체계 여주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제가 지난 2014년 선거 떨어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회관에 가서 대화도 나누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불만 있는 게 버스. 우리 동네는 왜 필요 없을 때 버스 오고 필요할 때 안 오냐? 그리고 버스 타고 여주 나가려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이 버스 체계 등에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진짜 명확히 파악을 해서 버스 운영 체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설치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주대학 쪽이나 무슨 기술센터 쪽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운골이라고 하시고 그게요. 여기에서 지금 이마트 있는 사거리까지 걸어오는 직선거리가 1km 내외예요. 눈이 보이잖아요. 전철이. 그 사거리. 거기서 저 사거리까지 나오는 인도를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이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런 인도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예. 네, 그럼 신철희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주 역세권의 발전, 그다음에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설치, 그다음에 배차 간격을 버스 배차 간격을 좀 더 줄이고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증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세종대왕릉역이나 여주역은 마치 황무지의 외딴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인도나 그렇게 필요한 어떤 도로를 좀 더 확장, 건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세권의 로컬 푸드 매장 만드는 것은 저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역세권의 첨단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로컬 푸드 매장이 있으면 좀 더 판매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전철을 타고 와서 요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양주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42번 전용도의 로컬푸드 매장이 89회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생산만 하시면 되지 판매까지 하실 때 고통을 느끼신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 지으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뭐냐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하시는 우리 어른들이 친환경 농사 열심히 하시고 그 집에서 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친환경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로컬푸드 매장 문 열고 그것도 청소해야 되고 그거 남는 것도 처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다 하시자고 그러면 한번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시범 사업을 한번 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방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것은 생산과 판매, 유통,
브랜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의 전부는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역할의 문제이다. 그래서 농민은 생산, 나머지는 정책 당국이. 저는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면 논의해야 될 문제는 좀 있지만요. 또 하나는 그 여주역에서 전철역 이 사이 인도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정책적인 잘못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정책 그 도시계획 전문가하고 제가 이 여주역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여주역에 뭐 주차장이 많은 지역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여주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거리 있죠. 사거리 근처에 붙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좀 더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했어야 여주의 구도심도 활성화되고 전철을 타시는 분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를 알아보면 별 2차, 3차 거의 다 지금은 뭐 들어서려고 하지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잘못은 그것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라 수십 년 또는 전철이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이어진다. 정책 결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표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청중신문은 마치더라고요. 마지막 순서로 각 후보님들의 정리 발언이겠습니다. 각 후보님들에게 배정된 시간은 2분입니다. 여기는 그 역순 자리에 앉은 이쪽 가까운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좀 전에 이충호 후보님도 하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신철희 후보님, 이양진 후보님, 이충호 후보님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호 2번 이충호 후보님이십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기호 2번 신철희 후보님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친환경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여주 시민 여러분, 친환경 농업은 여주 농업이 살 길이고 여주가 잘 살기 위한 돌파구입니다. 자연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고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친환경 농업은 여주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청년 농업인의 창업, 취업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친환경 농업과를 신설하고 농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급식에 활용하고 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인 그리고 농업인 전체가 시와 더불어서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이양주 후보님의 정리 발언 듣겠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친환경 농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중심에 놓지 않고 권력 중심, 돈 중심, 기업 중심, 시장 중심이 낳은 폐해라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저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한번 기억하십시오. 쌀 농사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통일교 안 심는다는 이유로 옛날 재래종자, 우리 전통종자죠. 그걸 뒤집어 엎은 그런 것을 누가 했어요? 바로 정치, 당국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폭력적인 것이 실제는 과거의 정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고 저는 이런 친환경 농민의 육성, 보급, 활성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 여기다 놓고 여러분들이 말 좀 해봐. 이런 문제 좀 해결하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정치를 우리가 하기니 그냥 따라만 오시오. 요구하시면 들어주시겠소. 저는 이런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람 중심의 정치, 박상 중심, 농업 중심, 생명 살림의 그런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치 하겠고요. 도지사, 새로운 도지사가 있으면 새로운 도지사와 함께하는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 그런 정치 저 이양진 여주시장 후보가 시장이 되어 펼쳐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이충 후보님의 정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충호가 시장이 되면은 우리 여주 농업인들이 농업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농사짓는데 대한 원가를 좀 줄이자. 우리 매년 가을이면 추곡수의 가격 때문에 아우성이잖아요. 더 달라, 못 준다, 적자난다. 매년 이런데 이런 방법 뭐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대한 원가를 줄이자 이런 정책으로 우리 농기계 은행을 좀 확대하자.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우리가 시에서 좀 시장으로 구입을 해서 그걸 좀 권역별로 그런 시설을 만들자. 지금은 기술센터 한 곳에만 있는데 그거를 읍면별 나눠서 이렇게 권역별로 만들어서 필요한 그런 농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 빚 보니까 전부 농기계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결하자. 이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우리 여주가 쌀로부터는 좀 탈피하자. 쌀 농사. 여주쌀 그러지만은 우리 여주 시민들만, 여주 농민들만 여주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타지에 나가면은 여주쌀보다 밥만 좋다고 그런 쌀 많습니다. 우리 정말 고유하게 쌀은 뭐 충분히 전통인 사람 지켜야 되지만은 너무 쌀에 의존하지 말자. 그래서 논을 밭으로 논을 다른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농지전 영화가 아주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좀 우리 관리 지역도 계획 관리 지역을 만들어서 농사뿐이 아니라 다른 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농지를 이렇게 좀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세 분 후보님의 우리 정리반을 끝으로 우리 준비된 이제 모든 토론 수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 우리가 2시간 동안, 장장 2시간 동안 우리 진행했었는데요. 우리 세 후보님과 함께 이 행사를 만들어주신 여주 친농연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우리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드립니다. 우리 정치라는 것이 우리 세 분 후보님 공통 말씀하셨습니다. 참여가 중요하다.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렇게 이 참여와 협업의 정치 그리고 이 자치농장 출발점들을 우리 여주시에서 만들 수 있는 희망들을 오늘 이 자리에 보가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 과정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새로 선출되시는 우리 시장님들과 함께 우리 멋진 여주농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7회 공직선거 여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열띤 토론해 주신 새 후보와 사회자분께 힘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